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정치는 개판이요. 국민은 폭풍전야로 지금 분노가 치밀고 있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경제 문제 때문에, 정치 문제 때문에 혼돈 상태로 들어갔고, 일단 하나씩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 고고TV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고고TV는 경험에 의한 직관 방송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고고TV는 필부로서 어떻게든 정치를 한번 예측을 해보자 하는 방송이고, 그 예측을 통해서 보수의 강건함, 보수를 개혁시켜야 하며, 보수의 좋은 점을, 중도, 탈진보까지 전이시켜야 한다는 게 고고TV 생각인데요. 고고TV가 이런 거 유튜브, 정치 유튜브를 얼마나 할지 모르는데, 총선까지 가서 보수가 승리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인데요. 탈당을 하고 신당을 창당되든 말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힘들지만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한 2년여를, 그리고 이준석이가 나올 때부터 12년 전부터 제가 유튜브를 한 지는 한 3년 됐지만은 이준석과 바른당 계열을 제가 지지했어요. 개혁 보수들을. 근데 이준석이가 바른당의 보수 가치도 요번에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완전히. 유승민에 대해서도 언제 한번 찍을 텐데, 유승민 같은 경우도 지금 며칠 전에는 저출산 문제 페이스북을 내고, 오늘 같은 경우는 노동개혁을 페이스북으로 내는데, 그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국민들은. 그런 식으로 정치에 간섭하지 말고, 나오려면 제대로 나오고, 그 국가의 리더가 되고 싶으면은, 기존에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아젠다를 내야 되는데, 유승민도 과거를 답습하고 있다 하는 게 고고TV 생각이고, 지금 그런 페이스북을 간혹가다 유승민이가 내고, 과거 영상을 유튜브로 올리는 것도, 당대표에 출마하고 싶다는 시거나 신호를 주는 거예요. 한번 보죠. 유승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데 이준석을 쉽게 말해서 좀 멀리 가면은 4.7 보선, 재작년 4.7 보선부터 작년에 6.11 전당대회까지 고고TV만큼 이준석을 아끼면 민 사람이 없어요. 평론가나 몇 명 안 보니 파괴력이 없는데 근래에 와서 고고TV 몇 명 안 보는 이유는 자유우파 유튜버 쓰레기를 멀리하고 부정선거는 없다 그러며, 그 자유우파 유튜브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혹평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이재명을 치며, 그 다음에 김혜경을 치니까 팬덤이 안 생기는 거죠, 고고 유튜브가. 그러나 모릅니다. 고고 유튜브가 언제 어떤 식으로 삥 돌아가지고 어떤 상태로 유튜브를 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준석을 한 2년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는데, 이 아이가 그 7월 8일 징계 받은 이후부터 그만둬야 된다 하고 했는데, 아까울 정도로 애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오늘 9월 14일 지금 10시에 찍어요. 지금 밤 10시에 녹화해서 12시 넘어서 올릴 텐데, 오늘 이준석이가 2차, 3차, 4차 가처분 신청 신문에 직접 출두를 하죠. 직접 출두를 해서 들어갈 적에 고부당당하게 소급 입법을 금지한다는 헌법 때문에 자기는 반드시 이길 것이며, 또 법원에서 헌법 가치에 의해서 판단을 해주실 거다 하고 들어가고, 나올 적엔 그냥 쑥 나와서 쑥 가버리죠. 그리고 현재 이걸 찍는 시간이 9월 14일 밤 10시인데, 녹화하는 시간이 아직까지 페이스북 하나 안 올렸죠. 패배를 직감하고 뭔가 꼬였다 하는 것을 이준석이도 직감을 했을 겁니다. 거기 보면은 이준석의 변호사란 애가 아마 펜앤마이크를 자주 출연했나 본데, 펜앤마이크 이게 사기예요, 사기. 정규제 그놈의 새끼. 그런데
고고TV한테 반론을 펴려면은 고고TV 방송에 논리를 갖고 들어와서 반론을 펴야지 크크크크 이 씨발로만 족발로만 그런 식으로 댓글 달지 말고 이준석 따라다니는 놈이나 나이 들고 자유파를 따라다니는 놈이나. 그런데 제가 오전에도 오늘 오전에 하나 올렸죠. 이준석 최악의 위기. 이준석 최악의 위기. 그게 맞아요. 지금 이준석의 변호인이 오늘 나와서 장황하게 아주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말을 하는데 끝났어요. 이준석이는. 걔가 하는 말이 비상 상황이 아니었고 당내 민주적인 절차를 갖다가 어겼으므로 그것만 따져야 되는데 왜 국힘의 변호인단 전주회가 들어와서 이준석의 성공 문제나 증거인멸 교사나 무고 문제나 또는 당원인지 아닌 이준석의 미자격 당원 문제나 또는 경찰 조사 문제나 이런 걸 따지는가.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교란을 시키려고 이준석을 갖다가 교란을 시키려고 이준석을 갖다가 해하려고 본질이 아닌 것을 자꾸 판사 앞에서 변론을 하더라 하고 이준석이 변호인이 말을 하죠. 그놈도 그 사기꾼이야. 이게 보면은 보고TV는 중간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면은 이 사태가 어디서 발생을 했느냐. 이준석의 내부 총질 문제에서 발생했던 그거는 내부 총질 문제는 전혀 법원의 판단을 갖다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의혹, 성상납, 증거 인멸교사 징계 과정에서 이게 발생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준석 따라다니는 떨거지들 애들은 내부 총질 문자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거는 법원으로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징계를 하고 비대위를 가고 하면서 징계 과정에서 비대위를 가고 이준석이가 쫓겨날 위기가 있고 제명 당할 위기가 있으니까 이게 이까지 온 거죠. 그런데 그때 그랬잖아요. 이준석이가 징계 떨어지고 윤석이랑 내부 총질 문자 터지고 배현진이라는 거 멍청하고 맹한 게 말이야. 최고위원 사퇴하면서 내가 그랬잖아. 지금 뭔지도 모르고 이게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어떤 정치적 사건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준석을 갖다가 당대표에서 쫓아내는 건 단순한 사건, 단순한 생각으로 저 무식한 저 배현진이라는 것이 최고위원 사퇴해가지고 내가 짠다르크 같이 선봉했었다 이러는데 그 바보라서 그런 거야. 그때부터 내가 그랬어요. 응? 억까하는 거 아니에요. 고고TV는 이준석이라는 애를. 솔직히 이제부터는 이준석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기가 대단히 불편하고 쪽팔려 나도. 근데 왜 이렇게 또 계속 방송을 하느냐. 하루에 한 개씩을 때려 들어가느냐 이준석이한테. 그만하라는 소리야. 네가 살든 말든 그만하고 나라가 지금 위란의 위기가 왔으니 너한테 신경 쓸 국민들은 점점 없어지고 너한테 혐오를 내니 네가 물러나란 소리야 이제. 자숙하고 네가 성숙해서 돌아오면 국민들이 받아줄 것이고 이런 식으로 네만 살기 위해서 모든 사람과 모든 정치인이 되는 국민이 선거권자인 국민이 있으므로 모든 국민을 대부분의 95% 이상의 국민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공격하는 너의 인성이 다 드러났으므로 그만하라는 소리야. 고고TV 입장은. 그러니까 전주에는 이런 말을 하죠. 당원이 자격이 상실됐으므로 당원이 우리 당의 새로운 비대위나 우리 당의 정강 정책 이런 걸 갖다가 가처분 신청하는 자격이 없다. 그 말 하나 끝내죠. 그거 가지고 새로운 법률을 가지고 싸우고 들어가는데 고고TV 입장에서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이준석의 변호인이나 이준석 입장이나 국힘의 변호인 전주회나 국힘의 입장이나 다 상관없고 정치인의 사건과 사태로만 볼 적에 이준석은 끝난 거예요. 첫 번째는 민심은 지금 물가고나 경제고나 주식 폭락하지 부동산 앞으로 대폭락이 한번 칠 가능성이 지금 대단히 높아졌어요. 모든 문제가 지금 국가는 위란의 상태에 들어간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 정치꾼들이 적어도 국힘 여당 입장에서 여당 집권당이 너희들끼리 당대표를 누가 해쳐먹느냐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민주주의를 이룩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 개혁적인 보수를 원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 정치를 원하기를 바랬는데 이준석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저놈은 안 되겠다 하는 게 지금 국민의 여론이에요. 당내 민주주의도 좋고 정치를 개혁하고도 좋는데 일단은 국민이 살아야지 그것도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민심이 지금 쫙 퍼져 있다고 보는 게 고고TV의 생각이에요. 따라서 이준석은 끝났는데 그 끝나는 과정에서 왜 이런 걸 자꾸 찍느냐 하면은 뉴스도 이제 이준석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 MBC에서나 깔짝거리고 있고 또 종편에서 JTBC나 깔짝거리고 있지. 좌파 성향, 진보 좌파 성향. 그런데 모든 뉴스나 국민들은 나라를 보기 시작했어요. 경제고 물가고 뭐 삶의 터전 이런 걸 보기 시작했다고. 따라서 징그러운데 이준석 떼거리 패거리 그 꼬맹이들이 계속 유튜브 가서 짓거리고 좌파 진보들하고 히덕거리면 기그덕거리면서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데 그것이 인터넷 신문으로 오고 이준석을 따라다니는 그 팬붕이들이 자꾸 그냥 선전선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완벽하게 실패했다고 벌써부터 제가 그러지만 그런 것들이 얘네가 말이 안 돼요. 그러니 지금 얘네 논리는 뭐냐 하면은 좌파 애들이나 이준석 따가리들 그 평론가로 뛰는 애들이 이준석을 갖다가 어떻게든 탄압하고 제명하려는 한 가지 목표로 가지고 저렇게 조지고 있다. 그건 맞는 소리라니까? 그래서 그만둬야 되는 거야. 더 험악한 걸 당하기 전에. 그리고 이준석이는 험악한 걸 당하더라도 살 퉁퉁하게 쪄가지고 김정은이 같이 오늘 그냥 그 밈이 뭐냐 전국적으로 전체 언론에 쏘라. 주식이 대정은이네? 김정은이네? 김정은하고 똑같네? 그 2030이나 5060이나 주식이고 저렇게 살찌고 나타난 거 보니까 김정은이 그 밈이 돌아버렸어. 이거 끝난 거예요. 국민들의 이준석에 대해서 조롱이 들어가는 거야. 전체적인 국민들은. 그래서 얘네들이 이준석이 같은 경우가 오늘 그 법원에서 2주 후에 신문을 하겠다. 28일 날. 28일 2주 후에 신문을 하겠다. 그 결정적인 거예요. 28일 날 징계위가 열리고 징계위 열리기 전에 어떻게든 경찰에서는 이준석의 성의혹, 증거인멸, 무고 이런 걸 갖다가 결과를 발표할 거라고. 공소시효가 지났으므로 기소는 못하되 그걸 갖다가 이준석의 원한 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준석의 원한 것은 김건희 그 대통령 부인이 학력, 경력, 이력,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이 무혐의를 지금 당하고 있으니까 왜 무혐의인지를 설명 않고 그냥 공소시효가 없었다. 공소시효가 만기됐다 해서 무혐의라 그러니 자기도 그렇게 공소시효 만료로만 갖다가 무혐의다 하고 발표해 주길 자기도 원한다 하고 어제 MBC 인터뷰에서 말을 했다고. 근데 이거는 국민들이 김건희 사건보다 더 관심이 많은 거야. 왜? 모든 국민들은 김건희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토를 놓고 있으나 이준석이를 쫓아다니는 떨거지들이 지금 네이버에 다음에 들어가서 댓글 선동 작업에 들어가고 지들까지 커뮤니티에서 댓글 선동 작업에 들어가고 유튜버 들어가서 유튜버 출신하면서 이준석 떼거리들이 김용태, 천하람, 김재성, 장성철, 김성혜, 현건택, 박원석 이런 놈들, 그 놈들은 항상 돌아다녀요, 기저귀. 그걸 여론전을 시작했으니 국민들은 더 관심이 있죠. 고고TV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안 봐도 사람들은 그런 데 가서 보겠죠. 특히 2030 애들, 40까지. 그렇죠? 지들이 제재로는 정치 선동 마당에서 지들이 패배에 들어가는 거야. 따라서 이준석 같은 경우가 지금 28일 이후에 신문을 한다. 28일에 신문을 하고 결정은 또 언제 내릴지 몰라요. 1차 그 1차 가점을 주호영 비대위가 무효다 하고 냈을 적에 신문을 한 다음에 2주 후에 결판을 냈다고? 그럼 28일에 신문을 하고 그게 그날 또 결정을 내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재판부 황석수란 놈이 그게 1주 후에 넣을지 2주 후에 넣을지도 몰라. 그럼 이준석이라는 놈은 자기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앞으로 한 달 동안 나 또 선전선동 괴메스 같이 말이지. 자기는 애들 끌고 다니면서 홍위병을 끌고 다니면서 정치 선동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놈이 그렇게 무식한 놈이 아니죠.
독전관, 후퇴하는 자국의 국민들에게 기관총을 쏘면서 나가서 싸우라고 죽이는 그런 것까지 들고 나온 놈이 이젠 그렇지 않겠다는 거죠. 응? 직감적으로 알았을 거야. 다 들어갈지는 오늘 신문 들어갈지는 보고당당하게 자기가 이긴다고 나올지는 한마디도 않고 사라지고 현재까지 페이스북에 안 나오고 또 모르지 뭐. 이거 찍고 내가 올리는 게 12시 넘어서 올릴 거니까 그 전에 또 페이스북을 올리고 또 내일 또 어떤 페이스북 해괴망측한 게 나올지 모르죠. 응? 그게 정치인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게 전부 다. 응? 들어갔을 적에 그렇게 대국민 선전선동을 하면서 이긴다. 판사가 우리 편을 들을 것이라고 했으면서 나올 적에는 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자기도 신문을 당하고 전주에도 있었고 국힘 변호인도 있었고 이준석 변호인들이 치고받고 하는 걸 지도 봤으니 그 판사의 표정도 있고 판사의 의리도 지고 이 명석한 놈이 머리 좋은 놈이 컴퓨터학과 하버드 컴퓨터학과 나온 놈이 그거 눈치 못 챘겠어요? 정치 천재인데 따라서 나올 줄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라져버렸다. 거기서 얘가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는 변호사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시간의 싸움이 들어갔죠. 28일날 신문이 연다. 그 다음에 28일 이후에, 그 이제 가처분 재판 과정, 판결 과정이 있어요, 걔가. 그게 1주가 걸릴지 2주가 걸릴지 모르는데 그 과정에서 모든 일이 28일까지 오늘 14일 2주, 향후 2주 시간의 싸움에서 국힘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죠. 응? 경찰이 9월 16일 날 내일, 오늘 이거 15일 아침에 새벽에 1시에 방송할 내용이니까 내일 이준석과, 이준석이 출석한다고 서로가 합의를 봤는데 이준석은 그래서 안 나간다. 안 나갈 수가 있다. 합의된 날짜가 아니다. 가처분 신청이 다 끝난 다음에 나갈 것이다. 얘가 지금 뭐예요? 4차까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4차, 쉽게 말해서 정진석 비대위 무효가 그게 28일에 신문을 하고 그게 10월 달까지 갈지 11월 달까지도 몰라. 그리고 또 그 과정에 뭐가 있죠? 이제 이준석의 제명뿐이 안 남았어요. 이준석의 제명뿐이. 만약에 여기서 국힘이 이준석을 제명 안 하면은 보수 전체가 들고 일어날 거예요. 기존 보수들이 징계위에서. 응? 내가 아무리 이준석을 2년 동안 밀었지만 이건 반드시 징계라고 쫓아내고 지가 나가서 당을 차려가지고 지 세력을 구축해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보여야지. 그 안에서 계속 국힘 내부를 공격하고 보수 전체를 공격하는 놈은 이 정치인의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따라서 안 나간다. 언제 나갈지 모른다. 가처분 신청이 끝나야 나간다. 결말이 나가지 않는다. 이놈의 마지막에 이준석을 갖다가 국힘에서 징계를 때리고 탈당 조치를 해버리면은, 또 무슨 징계가 나오든, 거기에 또 이제 내 가처분에 맛이 들려가지고 가처분 신청하고 가처분이고 법원 소송으로 들어가면서 나 탈당 안 할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 말은 그거 다 끝난 다음에 나는 그냥 성비리 의혹, 상납 의혹을 조사받을래 이 논리 아니에요. 그건 되지 않을 것이다. 국힘이 이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그 꼬맹이들 봐서 꼬맹이들이 뭐 당원 몇 명 가입해가지고 그 흔들릴 75년의 보수가 아니에요. 물론 그들은 구태고 기득권이지만은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누누이 말했어요. 응? 따라서 경찰 조사를 내가 안 받아도 경찰 입장에서는 그냥 발표해버리는 거야 이제는. 아니 소환을 통보했고 16일날 출석하기로 했는데 안 나와? 그럼 또 2차 소환하고 안 나오면은 경찰에 이준석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준석을 잡으러 갈 수는 없잖아? 체포하러 갈 수는 없잖아? 여론이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발표할 수뿐이 없어. 그러면 성매매하고 알선수재하고 무고죄, 증거인멸 이게 키포인트가 성매매, 성상납 의혹이죠. 그건 100%야.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공소시효가 지났지만은 그건 무혐의로 기소가 안 되니까 공소시효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언제 뭐 해가지고 그게 확실히 추론이 된다. 성매매, 성의혹, 대학생 여대생들 어린애들 갖다가 하고 그 몇 번의 그 성의혹을 한 것은 확실히 그 추론이 되고 기소로 감이나 못한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래서 무혐의다 이렇게 발표해버리면 되고, 이게 지금 법리학자들이 말이죠, 오만 그 상상을 다 놓는데 판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에는. 근데 못 가니까, 기소가 못 가니까. 그러면 성매매 의혹이라는 것이 입증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피의자와 그 피해자를 보니 이건 확실하다. 기소를 해야 되는데 못한다. 따라서 증거인멸 교사라는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무고라는 것도 확실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부차적인 설명을 왜 무혐의가 됐느냐는 설명을 하지 말라는 게 이준석과 그 떨거지들의 이야기고, 이게 증거인멸 교사가 가장 핵심적이에요. 무고죄는 나중에 지가 고소해가지고 무고죄를 받은 거고, 증거인멸 교사를 보면은 그 누구야? 김철건이라는 애가 아니 7억을 왜 써줬냐고, 투자를 왜 했냐고, 생판 모르는 애한테 새벽 1시에 내려가가지고 왜 해줬냐고, 응? 거기서 육성으로 나온 것이 이때까지 밝혀진 팩트는 성접대가 없었다. 이준석한테 성접대가 없었다는 진술서 하나 써주면은, 각서 하나 써주면 7억 투자각서를 써주겠다. 그게 JTBC에서 피부과 원장 그놈도 증언을 했고, 7억 투자가를 써주겠다. 성매매가 없었다는 진술을 써주면 7억 투자가서 써주겠다. 없으면 왜 내려가? 왜 새벽에 내려가? 고발하면 되지. 왜 7억 각서 써줘? 무고죄 협박죄로 고발해서는 됐지. 이준석이하고 김철건이가. 그럼 뭐해? 이 김철건이라는 놈이 이걸 폭로한 거 장의사라고 조포 사기꾼 걔하고 대질신문하라고 경찰에서 요구했는데 대질신문 안 한다고 그랬다잖아. 장의사라는 놈하고 통화를 했으니까, 그 육성에 나왔으니까, 장의사라는 놈하고 김철건이하고 통화를 했으니까 경찰에서 장의사하고 통화해 그랬더니 김철건이가 지금 산 다닌다 그러잖아. 산에만 도망 다니면서. 대리신문 안 했잖아. 이건 뭐야 그러면은? 100%라는 거지, 100%. 응? 이준석과 장철건이 쪽에서 지금 꿀리고 몰린다는 거지. 이런 걸 가지고 이준석 따가리 애들이, 그 꼬맹이들이 민주주의가 어떻고 천하람이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윤핵관들이 이준석을 쫓아내려면 전당은 투표하면 된다 이러는데, 전당은 투표하면은 돼요. 응? 근데 이게 식업을 다투는 것이니 지금 국민들은, 또 기존의 그 국힘 보수 당원들은 대부분이 50, 60, 70, 특히 60, 70이 많은데, 그들이 앱으로, 핸드폰으로, ARS로 당원 투표하는 게 대단히 힘들어해요. 저도 그런 거 귀찮고 안 해. 그럼 현장 투표하면 돼. 전당원 현장 투표하는데, 한 3, 4일 공고해가지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해가지고, 부탁을 해가지고, 전당원 투표로 그냥 잘라내면 돼. 얘네들이 지금 하는 것이, 궤변이고, 자기들 입장만 하는 것이, 천하람이나, 김용태나 이런, 김재섭이나 하는 애들이, 이준석 잘라내려면 당원에서 몰아내려면 당원 소환제로 전당원 투표하라 그러는데, 얘네들이 기존 당원들이, 60, 70들이, 핸드폰으로, 이거 앱으로, 그거를 갖다가 투표하는 것이, 불편하고 부족함으로 안 한다는 전자에서 이준석을 위해서 입당한 20, 40, 30 이런 애들만 이게 능숙하니까 하면은 자기들이 이긴다. 이런 궤변을 내려놓는 거라는 거예요. 궤변을. 이런들 전부 다 싸가지 없어. 이런 놈들이 자기들이 입장만 봐가지고 유튜브만 돌아다니, 이제. 유튜브만. 응? 일반 JTBC나 썰전인가 보면 거기서는 이놈들이 맨날 하고서 지긋지긋해. 이 새끼들은 맨날 그거 이준석만 파. 응? 나라라는 것은 100이라면은 이준석이라는 것은 1도 안 돼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윤석열도 5도 안 돼요. 국민이 95고 국민이 100이라는 거야. 고고티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준석 끝났어요. 응? 가처분을 걸어가지고 지가 한 번 이기니까 계속 가처분을 걸면서 여론 조장을 하고 선동을 했는데
가처분 건수가 완벽한 실패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다 예상했어요. 그 예상의 기준은 뭐냐면 국민 여론이고 민심이라는 거예요. 응? 이렇게 하면 안 됐다고. 얘가 또 한 달 동안 어떤 지랄을 할지 몰라. 그때마다 고고티브는 패, 이제부터.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야. 절차적 민주주의, 정당성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은, 선거권을 가지고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건 이거 민주주의가 아니야,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